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증시 딱 이때까지 대폭락하겠지만 외국인이 올인하는 이 기업 내년 10배 이상 갈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10배, 20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못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갈 종목만 소개시켜 드린다. 최근에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모비스가 있죠. 모비스 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2월달에 이 구간이죠. 소개를 시켜드리고 대략적으로 4배 정도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미 지금 내일 한 번 더, 이제 방송 올라오는 이 시점은 오늘이겠죠. 오늘 한 번 더 이제 급등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5배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최근에가 아니죠. 이제 오늘장 급등했던 종목 중에 신신제약이라고 있어요. 신신제약도 이제 여러분들이 소개시켜드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소개시켜드리고 뭐한다. 여기서부터 물량을 모아 나가고 오늘장의 상한가를 가면서 40% 정도, 내일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주면은 60% 정도 소박한 수익이 가능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 외에도 분명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급등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장은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폭락을 할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내년 10배 이상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이 증시 하락, 지금 이거를 좀 어쨌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오늘 시장이 어땠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이 미국이 뭐한다?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뭐한다고요? 연내 추가 인상 시사를 함으로써 증시 자체가 굉장하게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오랜만에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상에 저는 이게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요인이 맞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 지금까지 2022년도, 2023년도 시장을 하방으로 밀었던 이슈가 뭐였습니까?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금리 인상.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이야기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더 금리가 올라갈 게 남았고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구나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이 불안한 건 맞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시사와 함께 금리 인상이 진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증시는 하방으로 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멘텀과 함께 추가적으로 증시는 대폭락을 또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히려 이것이 더 긍정적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좋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어찌됐든지 지금 이를 통해서 월가에서 보는 건 뭐예요?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뭐한다? 내년에 적어도 최소 2번은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니까 2번밖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뭐예요? 금리 인하가 2번밖에가 아니라 2번씩 인하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일단은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뭐가 돼요?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슬슬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거고, 이 금리 인하의 속도의 문제지 어찌됐든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좀 더 크게 하지 않을까 했던 기대감이 그래도 2번에선 그칠 것 같다 라는 이 말과 함께 어쨌든 뭐가 돼요? 금리 인하를 한다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당연히 금리 인상으로 증시가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무너졌다라고 하면요,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시장이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날에 몇 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날을 하는 시점부터 뭐 할 확률이 높다. 시장을 강력하게 끌어올릴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올해까지는 힘들 수 있어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를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년에는 우리가 뭘 기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하방보다는 내년에 시장 상방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도 뭐라고 하느냐? 자, 분명히 시장에서는 미국의 긴축 우려 때문에 외국인의 증시 이탈이 가속화될까 가속화될 것이다. 증시 이탈은 더 빨라질 것이고 외국인은 매도세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뭐합니까? 겁을 주고 있거든요. 겁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시장에도 뭐예요? 분명히 시장에서는 뭐라 해야겠느냐? 연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 가능성 때문에 증시가 무너졌고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나왔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보면 어때요? 개인 코스피와 코스닥을 봤을 때 개인과 외국인 기관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증시를 찍어 누른 그냥 다 팔아제낀 주 원인은 누구다? 기관이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의 자금은 그렇게 크게 나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다르게 표현해서 뭐냐고 하면은 애초에 외국인은 금리를 인상을 하든지 말든지 이 시장에서는 나갈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안 좋고 사실 이번 달 내내 좋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달에 시작하고 나서부터 조정 장세였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보면은 이런 와중에도 뭐 하느냐. 외국인은 시장이 빠지든 말든 9월 21일 기준에도 보면요. 시장이 빠지든 말든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지금 싹쓸이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 알다시피 반도체죠. 반도체. 심지어 이제 이 금리 인하 발언이 나오면서 뭐 한다 했어요. 이 분명히 외국인이 팔아 제꼈다 했지만 외국인이 판 물량 자체는 없다라고 했죠. 실질적으로 이날의 수급을 보면요. 삼성전자는 또 어떻게 해요? 외국인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샀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애초에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걸 팔아제끼고 시장을 찍어 누르는 건 누가 되고 있다? 누가 되고 있냐고 하면 바로 외국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아니죠. 기관. 실제로 저는 또 내년에 이 절대적인 내년의 시장 상방을 좀 예상해보는 사람 중에 또 하나가 왜 그런 이유가 있냐고 하면요. 자,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꾸 시장이 내년엔 더 무너질 거야. 금리 인상 때문에 더 무너질 거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로 얘기를 할게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에서도 외국인은 뭐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매수를 하고 있어요.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상반기에만 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얼마를 올인한다. 이 구간에서만 12조를 올인하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지금 외국인이 들어온 자금이 3조에서 5조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외국인이 지금 잡고 있는 이 올해 외국인이 여기서만 매수한 게 얼마다? 최소가 15조가 넘어가요. 그럼 이게 내년부터 금리 인상 때리고 올해부터 금리 추가 인상 나오면서 시장이 무너진다? 그럼 삼성전자 이렇게 쫙 빠그러진다? 외국인이 이거 지들이 올려놓고 손절친다? 외국인이 이거 20%만 손절쳐도 몇 조의 손절입니다. 이거 손절 절대 안 칩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를 더 물량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씨를 말리고 나중에 올라갈 때 팔았으면 팔았지 절대 손절이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외국인들이 올해 삼성전자를 이렇게 풀매수하는 걸 보면은 분명하게 내년에는 뭐가 나올 확률이 높다. 강력한 상승으로서의 시장 상방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뭐가 된다. 금리 인상이 나오면 당연히 시장이 무너지겠죠. 근데 금리 인하가 나오는 그때를 시발점으로 해서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발 모멘텀, 반도체 섹터들을 강력하게 끌어올릴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서 증권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 뭐다? 삼성전자를 사야 될 때라고 증권가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개미들은 이거에 대한 이 거부감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년
내년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는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올라간다고 하면 올라가야 되는 모멘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보고 투자할 거냐 이거죠. 최근에는 로봇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이라든지 AI, 챗 GPT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내년부터는 삼성전자가 올라가겠구나라는 이런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뭐 당연히 로봇을 사도 괜찮겠죠. 근데 지금 뭐 로봇, AI 뭐 이런 삼성전자발 모멘텀, 웨어러블이 됐던 M&A가 됐던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왜 삼성전자를 사라 안 하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늘 얘기했죠. 여러분들 가진 100만 원 가지고 삼성전자를 살 거면 차라리 갔다가 그냥 비트코인을 하든지 도박을 하든지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는 삼성전자 사는 거 아닙니다. 수익률 대비 스트레스만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고 정말 내 투자금이 1억, 2억, 10억 넘어간다. 삼성전자 사도 괜찮아요. 나는 강추예요. 진짜 강추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삼성전자 사라 하지 않는 거고 삼성전자가 그럼 내년에 어쨌든 올라가야 될 모멘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멘텀이 따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뭐예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 반사이익을 가지고 하는 종목도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삼성전자와 함께 과연 내년에 또 어떤 이슈가 나와서 삼성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봤더니 뭐가 있느냐 당장 내년에 또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자 반지의 제왕 누가 될까 하면서 뭐라고요? 삼성과 애플이 뭐합니다. 내년부터 스마트링 전쟁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이 내년부터 스마트링 전쟁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내년부터는 뭐 전쟁이라 할 것도 없는 게 이미 삼성에서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느냐? 이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을 뭐 하려고요? 내년 1월에 출시할 수도 있다라는 출시설이 이미 돌기 시작해요. 이거를 지금 무작정 우리가 거짓이다 볼 수가 없는 게 이미 뭐까지 공개가 됐느냐. 자, 갤럭시링 곧 출시한다고 하면서 웨어러블 앱에 뭐 한다고요? 반지 아이콘이 추가가 되었대요. 이미 아이콘이 추가가 되었다라는 거는 출시를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로 우리가 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웨어러블에 관련해가지고 갤럭시 링이 당연히 출시하게 되면 또 뭐합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갤럭시 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부품, 이런 수혜주가 분명히 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또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연 이게 진짜 오를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100%는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설례로 들었을 때 갤럭시 링이 나오기 전에 갤럭시 링이 나오기 전에 최신 웨어러블 기기는 뭐였느냐? 바로 갤럭시 워치였죠. 이 갤럭시 워치가 맨 처음 나왔던 것도 삼성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관련 수혜주들이 뭐예요? 갤럭시 기어죠. 갤럭시 기어를 공개하면서 이거에 따른 실적 모멘텀으로서 삼성전자가 뭐한다? 오름세를 나타내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진짜 갤럭시 링을 또 출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적 기대로 또 그때부터 뭐합니까? 우상향 흐름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갤럭시 기업 때문에 과거에 움직였던 종목이 뭐가 있냐고 하면요. UIL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웨어러블 기기 시장 확대에 따른 최대 수혜주가 전망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보다시피 당시에 삼성 갤럭시 기어와 기어핏에 관련 부자재를 공급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애플의 아이워치까지 출시된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웨어러블 기기 시장의 급부상에 따른 수혜주로서 스마트워치 출시에 대한 기대감. 이 출시가 기어가 맨 처음 나온 게 2013년도예요. 13년도. 그 13년도에 이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떻게 됩니까? 보면 아시겠지만 12년도부터 이렇게 쫙 끌어올려요. 그 다음에서 애플 워치까지 끌어올려가지고 900원대 있던 종목이 9,080원까지 해서 10배 이상 올랐어요. 10배 이상. 그렇다라는 건 이번에도 뭐 할 수도 있다. 스마트링, 갤럭시 링 관련해가지고 이 모멘텀을 가지고서 관련 수혜주가 역시나 10배 이상 오른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갤럭시 링 관련해가지고 이 어떻게 우리가 좀 이 관련 수혜주를 봐야 되나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갤럭시 링에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보면 아시겠지만 뭐가 하니까 스마트 링은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로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스마트 링과 스마트 워치의 차별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은 뭐로 본다. 지금 보면은 스마트워치와 같은 헬스케어 기능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심장 박동수, 심전도, 활동량, 수면 패턴 등을 측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보다 섬세한 심전도라든지 광학 센서를 활용해서 불규칙한 맥박을 측정하는 반지형 심장 모니터링 기기 카트원을 개발하게 되면서 사실상의 차별점은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지만 이 스마트 링을 통해서 무엇을 더 확보하고자 하느냐?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뭡니까? 헬스케어 경쟁력이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진심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거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부 정책 수혜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의 디지털 헬스케어와 윤석열 정부 정책의 이 대통령의 디지털 헬스케어 이거를 합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헬스케어 시장 성장에 따른 오히려 스마트 링에 대한 출시로서 제가 보는 거는 뭐 IT, 부품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스마트 링에 따른 이 헬스케어의 시장의 가파른 상승이라고 좀 보는 거겠죠. 그럼 이 헬스케어 기기의 이 가장 핵심은 뭐냐고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다? 이런 심전도를 측정하고 박동수를 측정하고 활동량을 측정하고 수면 패턴 이 모든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게 헬스케어의 기본이에요. 왜? 이걸 측정해서 디지털화 해가지고 분석해서 이거 패턴 분석을 통해서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니까. 그럼 제일 먼저 측정을 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헬스케어의 시장의 가파른 성장의 스타트가 오히려 스마트링의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링 역시 이 헬스케어 쪽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이 측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느냐? 자, 지니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니틱스 같은 경우는요. 자, 사실상 갤럭시 워치에 이미 탑재된 터치 IC 출시에 부각이 되면서 갤럭시 워치 모멘텀으로서 당연히 갤럭시 링이 출시하게 되면 똑같이 여기에 출시하면은 이 공급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어떤 터치 시스템이냐 보면은 이 기본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에는 심장 박동, 수면, 영양, 생활습관 등 건강 정보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 터치 IC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지니틱스의 제품을 통해서 이것을 측정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게 또 모멘텀에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다? 세계 1위 기술이에요. 세계 1위.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뭐였어요? 애플워치에도 기대감이 있었죠? 동일하게 갤럭시 링,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애플 링. 이 두 가지 모두의 복합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니틱스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게 뭐다? 자, 알다시피 최근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냥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는 이 구간 이제 곧 하방 추세 돌파가 나올 거예요. 이제 우리 흔히 잘 아는 이렇게 봐도 단기적으로 삼각수렴 그 다음에 이렇게 봐도 삼각수렴 때 돌파 여기서 해주면서 내년에 날려버리면요 강하게 날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수 포지션을 잡는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 여유로운 분할매 포지션 잡으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니틱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는데 이 시황적인 부분에서의 종목 속에 지금도 지니틱스를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를 무엇을 봐야 된다? 내년을 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당연하게 뭐가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래 걸리는 건 싫어요. 나는 빠른 단타를 좋아요 하시는 분들 뭐 해달라? 영상의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요. 단타 매매를 100% 무료로 매수 매도 사인까지 드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 강태공의 실시간 무료 단타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나인테크 3,850원 아래 사자했는데 진짜 굉장히 빨랐어요. 스캘펜이니까. 그래서 한 2분 정도, 1분, 2분. 사실 이거는 매수 못한 분도 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3,965원 돌파하자마자 다 전량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나인테크로 오늘도 매수 수익 실현하고 나서 우리 뭐 했느냐? 자, 이 미코바이오메드 5,700원 이하에 걸어두세요 해서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분봉상 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죠. 자, 그러면서 VI 걸리고 VI 풀리면서 우리 차익 진행하면서 매도까지 가능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깔끔하게 마무리로 뭐합니까? SN테크가 있죠. S코넥. S코넥 1825원 이하 매수하세요. 누구나 매수 가능했죠. 근데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1860원 이하의 차익 노린다고 하면서 정확히 돌파 나오고 우리 뭐합니까? 수익 실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만 벌써 수익을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당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한다? 100% 무료, 100% 무료예요. 매수 매도 사인이나 이런 리딩도 듣고 싶다 하시면 뭐 해라?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얼마든지 100% 무료고요. 카톡방 입장 링크까지 알려드리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웅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